김태룡의 집중 분석. 오늘은 지난 K리그 클래식 10라운드 경기였죠. FC 서울과 수원 블루윙즈, 수원 블루윙즈와 FC 서울 간의 경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는 올 시즌 최다 관중인 2918명이 운집했고요. 양팀 간의 슈퍼매치를 반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단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양팀 서포터는 공식 서포팅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분위기가 썩 밝지만은 않았던 이날의 경기였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수원은 3승 2무, 반대로 서울은 2무 3패, 분위기가 상반된 양상이었었는데요. 여기에 더욱이 서울은 주중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 일정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 이제 베이징전에서 첫 번째 득점을 올렸던 윤주티 선수가 깜짝 선발 카드로 투입이 되었었는데 에스쿠데로를 후반에 아껴둔 것, 이것이 결국 이 경기의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집중 분석에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전 13분에 나온 정대세의 득점 찬스입니다. 수원의 완성도 있는 공격 정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상황인데요. 중앙에서 연결된 공이 다시 측면으로 나가며 염기훈의 장점을 잘 살린 왼발 크로스가 가운데로 연결됐죠. 측면 크로스가 이루어질 때 수비수들은 항상 킥 동작이 시작되는 순간 중앙 지역의 공격수 위치를 잘 살펴야 됩니다. 정대세가 서울 수비수 사이 공간에 잘 서 있었지만 김주영의 슈팅 방향을 예측한 마지막 블로킹이 한 골을 막아내는 아주 훌륭했던 수비 장면이었습니다. 전반전 19분 FC 서울 윤일록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연결하는 장면입니다. 수원이 공격 시에는 간격 유지가 대체적으로 좋았지만 이 장면같이 미드필드에서 이제 공중볼 경합 이후에는 미드필더 수비 간의 공간이 다소 좀 생겼습니다. 윤일록 선수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파고들어서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슈팅까지 연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반전 36분 상황입니다. 전반전 가장 날카로웠던 장면인데요. 정대세의 적극적인 수비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김진규, 오스마르의 협력 수비를 빠져나가는 산토스의 개인 스킬이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염기훈의 슈팅까지 연결이 됐었는데 사실상 수원은 이 장면쯤에서 결정을 낼 수 있었을 필요성이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서울은 수비 라인을 빠르게 정비하면서 상대 공격수 위치를 잘 확인했고요. 무엇보다 수비수 사이사이의 공간을 인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수원의 공격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공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정대세 선수의 헤딩도 결과적으로 편한 자세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로서는 수비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이후의 대처를 잘한 장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 9분 에스쿠데로가 교체 투입됩니다. 선발 출전하여 부지런한 활약을 펼친 윤주태 대신하여 교체 투입이 됐었는데 윤주태 선수가 이날 활동량도 많았고 약간의 부상도 있었지만 최용소 감독이 생각보다 에스쿠데로 카드를 빠르게 꺼냈습니다. 에스쿠데로의 투입과 동시에 서울의 밸런스가 조금씩 공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방패를 단단히 했던 전반전 시간이라면은 이 교체를 시작으로 이제 그동안의 방패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로 조금씩 창을 꺼내는 느낌이었죠. 에스쿠데로 인해서 측면 쪽에 속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후반전 30분 정대세가 맞았던 찬스인데요. 수원의 이선 지역 공격 작업은 분명 지난 시즌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올 시즌 분명 더욱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이 장면에서도 측면 연결 이후에 크로스 타이밍과 방향 모두 좋았고요. 무엇보다 마지막 크로스가 진행될 때 페널티 에리어 지역 안에 크로스를 받을 수 있는 선수가 3명 정도 되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역시 김주영의 마지막 블로킹이 서울로서 굉장히 좋았고요. 후반전 32분 에스쿠데로의 골 장면입니다. 중앙 지역에서 파울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빠르게 연결했고요. 순간 오른쪽 풀백 쪽에 있던 오장은이 김치우를 시선에서 놓쳤고 뒷공간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후 김치우 선수가 컵백을 연결할 때도 오장은의 커버가 한 박자 정도 늦었죠. 그것이 결국 에스쿠데로에게 연결되면서 득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수원 수비수들의 블로킹 시도 또한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요. 프리킥을 빠르게 진행할 때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역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잘 드러났던 FC 서울 에스쿠데로의 결승골 장면입니다. 후반전 37분 정대세 선수의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대단히 완성도가 높았던 장면인데요. 크로스가 이루어지기 전 미드필드 지역에서 패스로 연결되는 3명의 선수의 형태가 매우 훌륭했어요. 서로 패스를 간결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각도였고 크로스 타이밍 또한 완벽했습니다. 슈팅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정대세 선수가 개인 능력을 발휘해서 슈팅까지 연결을 했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으로 다시 연결되는 좋은 공격 장면들이 이날 수원에서는 여러 차례 나타난 것이 그래도 장점입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수원의 마지막 득점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시간대에 서울은 수비를 늘리면서 무게감을 주었고요. 반면에 수원은 로저까지 투입하면서 공격에 마지막 시도를 했었는데
이 장면에서도 수원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시도했고 마지막까지 노력했으나 이 마지막 순간 로저에게 손이 사용되면서 반칙으로 선언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으로 인해서 일단 수원은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됐고요.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FC 서울이 수원블루용지에게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베이징 고원전 이후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리그에서는 두 번째 승리인데요. 2008년 이후 수원 원정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였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16강 베이징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 FC 서울은 7연승을 달렸었는데 다시 한번 지난 시즌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서정환 감독도 인정한 절실함에서의 패배, 이것이 이날 경기의 키워드였습니다. 수원보다는 서울 선수들에게 승리에 대한 절박함, 절실함, 이것이 더 강했기 때문에 서울이 분명히 훌륭한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었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기였습니다.